안녕하세요, 여러분. 한희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사, 오늘은 삼국시대 6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에 삼국시대의 한강유역이 왜 중요했느냐, 그리고 삼국시대 사람들의 의식주, 옷, 먹는 것, 집, 이런 것들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삼국시대는 신분제 사회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한다 말씀드렸죠? 자, 이번 시간에 잠깐 복습하고 이번 시간에 할 내용 보겠습니다. 삼국시대 사람들 옷은 남자, 여자 모두 긴 저고리, 엉덩이를 덮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길이였어요. 긴 저고리에 남자는 바지, 여자는 치마. 그리고 귀족들은 아주 좋은 천으로 만들었죠. 색깔도 화려하고 백성들은 그냥 활동하기에 편한 그런 옷을 입었다. 먹는 것은 귀족들은 쌀밥, 백성들은 잡곡밥, 그리고 소금에 절인 채소로 김치를 만들어 먹기 시작했고 간장과 된장을 담그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은요, 귀족들은 창고가 딸린 넓은 기와집에 살았고 백성들은 초가집에 살았다 했습니다. 뭐에 따라 다르다고요? 신분에 따라 다른 신분제 사회였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은 삼국에 전래된 불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국시대는 고구려, 백제, 신라 모두 결국엔 나중에는 불교를 믿었어요. 그 불교가 어느 왕 때, 어느 시기에 전래가 되었는지, 그리고 그 불교가 전래되는데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시대 사람들은 모든 자연에 모든 자연에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거를 애니미즘이라고 하는데요. 해, 달, 산, 강 모두 다 모든 자연 현상에 영혼이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해님, 달님 부탁합니다. 아이고 우리 산에 계신 산신님, 우리 강에 있는 강의 신님 이렇게 모든 걸 다 빌었다는 거죠. 그런데 태양이나 물에 대한 믿음이 제일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그림에도 이 자연 현상을 믿고 숭배하는 그런 생각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그걸 뭐라고요? 뭐든지 다 믿는다. 애니미즘 기억하십시오. 알타미라 동굴벽화, 요거는 한국 거는 아니지만 옛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자연 현상에 대해서 다 믿고 있었다는 거죠. 여기는 이 어떤 동물이죠. 동물도 믿고 있고요. 요거는 어 라스코 동굴벽화인데 요것도 한국 거는 아닙니다만 요런 동물들을 다 굉장히 숭배하는 요런 모습들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울산 반구대 암각화인데요. 물고기 많이 잡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림을 그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도 많이 잡게 해주세요. 사슴도 많이 잡게 해주세요. 막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서도 소원을 빈다라고 하니까 모든 것에 다 신이 있다, 영혼이 있다라고 믿었다는 거죠. 울산 반구대 암각화, 요거 우리 전에 한번 봤었죠? 자, 모든 것에 다 영혼이 있다고 믿는 애니미즘에서 이제 이 샤머니즘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애니미즘이 하나도 다 남아있지 않고 샤머니즘으로 100% 옮겨갔다. 그건 아니고요. 애니미즘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샤머니즘이 조금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샤머니즘은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그 제사장,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주수를 믿었다는 거죠. 하늘에 막 제사 지내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제사장이 비 내리게 해주세요 라고 막 빌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하늘에 지금 비 내리게 해달라고 빌고 있는데 그 마음이 하늘에 닿을 거야. 왜냐하면 저 사람은 아주 하늘과 우리 사람을 연결해주는 아주 신성한 존재니까 그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군 왕검,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을 우리가 단군은 제사장 그리고 왕검은 정치 지배자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부터 벌써 샤머니즘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인간과 하늘을 연결해주는
제사장, 그리고 그 제사장이 하는 주술, 그런 주문이나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믿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샤머니즘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검, 청동기 때는 농기구는 다 돌을 썼잖아요. 청동기가 만들기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데요. 이 제사장들은 신성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만들기 어려운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을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닌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가는데 방울 소리 짤랑짤랑 나고 청동 거울 여기 걸고 있어서 번쩍번쩍하고 그러면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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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빌게 되겠죠. 그쵸? 자, 샤머니즘은 제사장과 그 제사장의 주술을 믿는 그게 샤머니즘입니다. 이 청동 거울 한번 보세요. 청동 방울, 청동검 요렇게 생겼는데요. 지금 요거는 거울의 뒷면이에요. 요 앞에 반짝반짝하는 앞면보다 뒤에 무늬가 좀 특이하니까 박물관에는 거의 다 이렇게 뒷면을 보여주죠. 자, 청동 거울, 청동 방울, 청동검 이런 걸 들고 다니는 제사장이 더 신성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다가 토테미즘이라는 것도 있어요.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물, 특정한 식물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족은 곰을 믿고, 어떤 부족은 호랑이를 믿고, 또 어떤 부족은 뭐 사슴을 믿고, 이렇게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자신의 수호신으로 삼고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 토테미즘입니다. 토테미즘. 그래서 우리 단군 신화에서 호랑이는 도망가고 곰이 웅녀가 되잖아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이 곰을 숭배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호랑이를 숭배하는 사람들을 이겼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거든요. 토테미즘은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자신들을 지켜주는 신으로 믿고 숭배하는 것을 토테미즘이라고 합니다. 자, 모든 자연물에 영혼이 있다. 애니미즘. 그리고 하늘과 사람을 이어주는 제사장을 믿고 그 제사장의 주술을 믿는다 하면 샤머니즘. 그리고 특정한 동물이나 식물을 수호신으로 삼는다 하면 토테미즘입니다. 이 세 가지 구별해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 불교는 종교죠, 종교. 요것보다 조금 더 발전한 형태. 불교를 받아들인 삼국시대 한번 볼게요.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어딜까요? 그렇죠. 지금 옛날에는 저희가 중국에서 이런 문화를 전달받았던 그런 나라였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 고구려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될 텐데요. 불교를 왜 받아들였냐? 그게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저렇게 애니미즘, 샤머니즘, 토테미즘 같은 종교가 다 있었단 말이죠. 종교라고 하기는 조금 부족한 면도 없지 않지만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왜 불교를 받아들였냐 하면 영토가 넓어진 거예요. 영토가 넓어지고 백성들이 많아지죠. 내가 다스려야 하는 백성들이 많아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딱 묶을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기 위해서는 왕이 힘이 세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백성들의 마음을 모아야 하는데 그게 바로 종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종교는 굉장히 쉽잖아요. 뭐 어떤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종교는 이렇게 되어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라서 굳이 설명이 필요 없이 무조건 사람들이 마음으로 따르게 하는 게 바로 종교잖아요. 그래서 왕의 힘을 강하게 세우고 또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싶어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불교는 모든 나라 사람이 불교를 믿는다면 어때요? 부처님 책에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은 끝이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또 왕이 자기들이 믿는 부처님에게 또 굉장히 뭐 잘한다. 그러면은 또, 대단해. 이렇게도 될 거고요. 그래서,
왕권 강화를 항상 노력을 하는데, 왕권 강화를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는데, 그 왕권 강화와 함께 끝까지 신경을 쓰는 것이 바로 이 백성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한 종교 정책입니다. 자, 지금 이 삼국은 옛날에 조그맣게 있던 그런 나라들이 아니에요. 이제 완벽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나니까 영토도 넓고 백성도 많아졌어요. 그래서 왕이 좀 힘이 세야 되는데, 백성들을 좀 더 잘 다스려야 하는데, 이런 마음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삼국시대에 전래된 불교는 지금의 불교와 조금 달라요. 왕과 부처를 동일하게 똑같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 제대로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왕 말도 잘 들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왕권 강화의 도구가 되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왕실의 보호를 받으면서 불교가 널리 퍼졌어요. 왕실에서는 불교가 퍼지는 것이 유리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빨리빨리 퍼지면 사람들이 왕과 부처님을 똑같은 걸로 생각하니까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전통 신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그래서 요즘 그 한국의 절은 다른 나라의 절과 조금 다르죠. 한국의 절은 산신당, 뭐 용왕당 이런 그 건물들이 따로 있는 절들이 많이 있어요. 그거는 예전에 우리 민간 신앙이, 전통 신앙이, 그런 산에 갈 때는 산의 신한테 빌고, 바다에는 또 바다의 신에게 빌고, 요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거 아무것도 하지 마, 불교만 믿어,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반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통 신앙과 조화를 이룬 채로 불교를 널리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왕실이 보호하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고 빠르게 불교가 널리 퍼지게 되죠. 삼국 중 불교를 제일 처음 받아들인 나라는 바로 고구려입니다. 이 중국의 이쪽 지역, 전진 지역에서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주는데요. 중국 전진의 순도라는 사람이 고구려 소수리망 때 불교를 전해줍니다. 고구려 372년이니까 4세기잖아요. 4세기는 백제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때죠. 백제가 전성기를 이루고 있을 4세기에 고구려는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삼국 중에 가장 먼저 불교를 받아들인 거예요. 고구려의 위치를 생각하면 쉽겠죠.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때 고구려가 제일 가깝기 때문에 고구려가 제일 먼저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인데요. 백제는 고구려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인 게 아니고, 네, 중국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입니다. 네, 384년, 조금 늦었잖아요. 거의 비슷한 시기죠. 4세기 백제 침류왕 때고요. 중국의 동진 마라난타에서 중국의 동진 마라난타라는 사람에게서 불교를 전래 받게 됩니다. 그런데 보세요. 백제가 이때 4세기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백제가 바로 중국에서 불교를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백제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있지 않았다면 고구려에서 불교를 받아들였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고구려도 전진해서 백제도 동진에서 둘 다 비슷한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왕도 기억해야 돼요. 고구려는 소수리망, 네, 고구려는 소수리망, 백제는 침류왕, 요거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인데요. 신라는 눌지왕 고구려 사람에게 불교를 전래받게 됩니다. 고구려 무코자라는 사람이 신라에 불교를 전해줘요. 근데 아주 늦은 시기였습니다. 늦은 시기.
고구려에서. 자, 신라가 불교를 받아들인 거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인 신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는 귀족들이 엄청 반대했어요. 불교를 받아들이는 자체를. 그래서 불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라는 처음에 6부족이 같이 6부족으로 이루어졌던 국가였어요. 그쵸? 그 중에서 이제 사로국에서 신라로 됐는데, 신라는 이 6부족 체제에서 고대 국가로 되면서 귀족들의 힘이 엄청 셌어요. 왕권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성기도 가장 늦게 왔겠죠? 귀족들이 너무 반대를 하는 거예요. 뭐하러 불교를 받아들이느냐.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왜냐하면 불교를 받아들여서 왕권이 강화되는 것을 반대했겠죠. 네, 왕의 힘이 너무 세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겁니다. 귀족들은. 그래서 귀족들이 엄청 반대해요. 그런 이유로 신라에서는 불교를 못 받아들이고 있다가 이차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불교를 받아들인다고 할 테니까 저를 벌 주세요. 그러면 괜찮습니다. 저는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죽어도 괜찮으니까 저를 벌 주세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테고 그 기적을 본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자고 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볼게요. 삼국유사라는 책에 이렇게 나와요. 뭐라 해도 제 목숨만큼 버리기 어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저녁에 죽어 커다란 가르침이 아침에 행해지면 부처님의 날이 다시 설 것이요 임금께서 길이 평안하시리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게 이차돈이 이렇게 말하면서 저를 죽이세요. 제가 죽으면 신기한 현상이 나타날 거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차돈의 목을 치니까 꽃비가 내리고 이 하얀 우유빛깔의 피가 목에서 쏟아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지금도 경주에 가면 이 이차돈의 머리가 여기에 떨어졌다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절도 세우고 그렇게 되어 있는 유적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차돈의 순교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목을 쳤는데 붉은 피가 쏟아지는 게 아니라 하얀 피, 우유처럼 하얀 피가 쏟아지고 꽃비가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자기 목숨을 바쳐서 불교를 받아들이게 하겠다고 하더니 이 부처님의 능력이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때까지 이걸 모르고 부처님을 계속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구나 하면서 전부 다 이제 부처님을 공식적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눌지왕 고구려 무코자가 전달을 했는데 실제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거는 버풍왕 572년. 차이가 엄청 많이 나죠. 아까 384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00년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고구려가 37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리망 때부터 200년이나 지나서 신라는 불교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불교를 받아들이게 된 것도 이차돈의 순교 덕분에 불교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삼국에 전래된 불교 정리 한번 해볼게요. 고구려 소수리망 372년 중국의 전진에서 아도와 순도라는 사람이 전해줍니다. 이건 사람 이름이에요. 그리고 백제는 침류왕 384년에 중국의 동진에서 마라난타라는 사람에게서 전례를 받습니다. 신라는 처음에 들어온 것은 눌지왕 때지만 고구려에서 전례가 되었지만 계속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가 버풍왕 때, 요 소수림왕 때 이후에 200년이 흘렀어요. 버풍왕 때 이차돈의 순교로 인해서 불교가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하십시오. 자, 삼국의 불교 관련 유물 한번 볼게요. 요 고구려는
연가 7년명 금동열의 입상. 요거 잘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렇게 크게 부처님 뒤로 요런 게 있잖아요. 이게 고구려 땅 모양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 그림 보면 아, 고구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백제는 서산 용현리 마의 삼존불인데 마에는 절벽을 깎았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삼존은 부처님 세 분, 네, 세 개, 숫자 3이에요. 그 얼굴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 굉장히 동글동글하고 아기 얼굴처럼 귀여워요. 그쵸? 네, 요런 얼굴이 다 백제에서 만든 불교 유물이 많습니다. 얼굴을 잘 기억을 해두세요. 마의 삼존불은 백제 거다. 그리고 신란 요거는 2차돈 순교비예요. 지금 목 자르고 흰 피가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면은 아, 이건 신라 2차돈 순교보다 비다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신라 요게 분황사 모전석탑인데 이 벽돌을 하나하나 요렇게 네. 벽돌을 하나하나 쌓은 것처럼 옛날에 석탑은 큰 돌을 이렇게 깎았잖아요. 근데 요거는 벽돌을 하나하나 구워서 이렇게 쌓았다라고 해서 모전 석탑입니다. 여기 그림 자세히 보시면 좀 보이죠? 네. 자, 삼국에 전래된 불교 한번 정리해 볼게요. 고구려는 소수리망, 중국의 전진, 아도와 순도, 대표 문화재, 연가 7년명 금동 열애 입상. 금동은 금색이라는 거고 열애는 그 부처님이고요. 입상은 서 있다는 얘기예요. 백제 침류왕 중국의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전해주고요. 서산 용현리 마의 삼존불이 백제 대표 문화재입니다. 아기처럼 동글동글하고 귀엽게 웃는 부처님 얼굴은 백제의 부처님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라는 법흥왕 때 2차돈의 순교 덕분에 신라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고요. 2차돈 순교비 그리고 분황사 모전석탑이 대표 문화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삼국시대 전래된 불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느 왕 때 누가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신라가 불교를 가장 늦게 받아들이게 된 이유,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불교를 받아들이게 됐는지 등등 모두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우리나라 친구들하고 한국어 그리고 한국에 대한 정보 나누고 싶어요. 어디서 얘기하죠? 그렇죠?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 카페에 오세요. 나라별 커뮤니티 방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한국어 놀이터 한이재미는 여러분들의 공간입니다. 자주 들러주시고 마음껏 이용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거 만들어주세요. 언제든지 제안하시면 선생님이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